통일교의 그런 청탁 의혹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5선의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도 당했고 특검이 구속영장도 청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뭐 나는 침소봉대된 사실이다. 금품 받은 일 없다 하는데 좀 지금 보도들이 나온 거 보면 특검을 통해서 되게 좀 정황 증거들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뭐 2022년에 뭐 1월 5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하고 권성동이 만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윤영호가 나중에 일기장에다가 큰 거 한 장하고 서포트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다는데 뭐 이건 이제 정치자금 줬다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만남 직후에 이제 그 윤영호가 권성동 의원한테 뭐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권 의원 자체가 대선 전후에 이제 가평 통일교 본부를 2차례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네. 이때도 쇼핑백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권 의원 자체도 한학자 총재 만난 걸 부인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시 윤영호가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이 한 총재에게 큰절하고 현금이든 쇼핑백을 받아갔다 뭐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권 의원이 차명폰으로 그 윤영호하고 통화를 여러 번 했고 그 윤영호가 특검 조사 첫날에 그 권 의원 보좌진이 또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네. 윤 씨 측근에게 그런 거 보면은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굉장히 뭔가 지금 크게 물린 걸 알고 본인이 아마 본인 검사 출신이니까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를 뭐 답이 없다 이런 상황으로 좀 몰린 게 아닌가. 네. 이 정도 정황 증거면 이걸 조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용 선배 같은 경우에 사실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기자로서 간접적으로 관찰을 많이 했는데 권성동의 행동 중에 지금 문제시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윤영호의 증언에 따르면은 한학자 총재한테 큰절을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종교 지도자한테 큰절을 하는 사례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잘못하면 시비가 걸려요. 일단 네. 내가 정치인인데 여기하고 가까운 특정 거야. 종교에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게 다른 종교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고 하다못해 지역에서 표를 얻는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서 적당히 모두와 가깝고 나는 이제 모든 종교를 믿는다 약간 이런 태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큰절을 했다고 하는 건 이제 물론 통일교 측의 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만약에 어디 장소에서 어떤 정치인이 누구에게 큰 절을 했다 하면 그건 약간 종교 편향으로 해서 두고두고 씹힐 수 있고 본인 개인 그 정치적으로 행보에도 아주 안 좋은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도 보면 정치인들이 보면은 그 YS나 DJ 정도 돼야지 명절에 가서 한번 뭐 큰절할 것 같은데 느낌에는 어떻게 보면 정교적으로 이제 그 한학자 총재가 뭐 이룬 업적이 있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하필이면 오해 살 수 있는 대선을 이제 가까운 시점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식 행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권성동 의원은 이제 해명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받은 적은 없다. 가서 이제 절은 사실 한 것처럼 이제 약간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절한 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요까지는 인정을 하고 돈 받은 거는 일단 이제 부인하자라는 전략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모르긴 몰라도 통일교에서 총재한테 홀리마들한테 절을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는 건 그 신자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신자들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그 통일교식의 절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이 금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정치인이 과연 특정 종교 인사에게 특히 이제 그 종교 지도자에게 그 종교가 그 종교식의 절을 하는 것이 과연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일이냐. 네. 이 권성동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한다라고 하는 걸로 끝날 수 있느냐. 이른바 정교 분리 원칙하고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권성동 문제는 그것만으로 넘어서는 게 아니라 권성동 개인이 정치 자금 받아서 그걸 본인이 주머니에 넣었던 아니면 윤석열 캠프를 위해 썼던 그걸 떠나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 통일교인들을 갖다가 이제 당원으로 입당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경선을 앞두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대선 후보 경선 자체가 정당성 자체가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사실 윤석열은 부정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 경선으로 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당의 존재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이란 그 제일 야당이 공당으로서 어떤 공신력과 이런 걸 잃은 상태지만 여기서 이제 권성동을 고리로 삼아서 통일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뭐 들어가서 한 거 맞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대선 후보 경선에 집단적으로 참여해서 만약에
정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윤석열 뭐 당선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게 맞고 네. 법적인 이제 절차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은 이제 정말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정당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특정 종교에 영향이 미쳤고 이건 뭐 부정 경선과 부정 후보로 대통령을 당선했고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쿠데타까지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가 이제 존재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래서 의원들이 뭐 권성동 들어가는 거 보고 뭐 내일 아니니까 이렇게 넘길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아울러 가지고 통일교 간부의 그런 원정 도박 의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경과는 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게 권성동 의원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요. 이제 보도가 이미 나왔으니까 실명으로 그 권성동 의원이 2002년 10월 3일쯤에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윤 전 본부장한테 한학자 총재님이 카지노 하시냐. 그리고 경찰 쪽에서 경찰 쪽 지라시인데 통일교 한학자 총재, 통일교 임원들이 불법으로 그 통일교 재단 지원 자금을 반출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귀뜸해졌다는 건데요. 이거 뭐 계속 보도가 나오니까 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권 의원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 국회에 권 의원 그 체포동의안이 이제 지난 1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9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는데요. 그럼 이제 표결이 10일 아니면 뭐 이제 야당 대표 연설이 있으니까 11일이나 12일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표결. 그런데 보통 의원들이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체포되면 서로 편들어주고 뭐 살려주세요 뭐 이러면 의외로 저 동정적으로 봐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얄짤없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일단 내란 잔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한 데다가 지금 특검 수사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내려면 일단 권 의원은 이걸 피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권 의원은 바로 이제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정치 생명도 이번에 이게 좀 많이 중대 고비고 과연 이걸 넘을 수 있을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과거 이제 권 의원이 이제 비슷한 경우를 당했죠. 그때 2018년도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관련해 가지고 왜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강원랜드 취업도 권성동 이래서 뭐 MZ 세대들한테 약간 놀림감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이 채용 비리 사건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자기가 이제 뭐 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번하고 또 거의 똑같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됐고 그게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 무죄 판결 내용을 보면 이 청탁이 일부 있었던 건 인정이 되지만 부정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청탁이 아예 없었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용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원체 이제 정황 증거라든가 확보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권성동 의원이 지금 자기는 뭐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2018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순대로 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저는. 네. 끝으로 이제 그 김건희 집사 게이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김혜성 씨라고 불리는 김건희와 직결된 분 같은 경우에는 구속됐고 재판에도 넘겨진 상황인데 그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까? 제2금융권에서 일했던 사람인 걸로 알려져 있고 2010년 경에 이제 서울대 EMBA 다니면서 이제 김건희 씨랑 동기여서 그때 인연을 맺었다고 하고요. 이게 주변에서는 뭐 두 사람이 친척인 줄 알 정도로 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가 하는 그 코바나 컨텐츠 감사로 활동해가지고 사실상 그 김건희 일가 뭐 전시 협찬이라든가 뭐 자산 관련 업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름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5년 전에 이제 김건희 어머니 최은수 씨가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성남 도촌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장 잔고 증명서 그렇습니다. 위조했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김혜성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위조를 해서 이제 김혜성이 이제 집행 이후에 2년 판결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알려졌고 일전에 보니까 이 PD 수첩에서 한번 세게 다뤘더라고요. 이 김혜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도 뭐 최 씨 동업자였다는 사람이 이제 뭐 최 씨가 이 김혜성 데리고 다니면서 조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집사처럼 김건희 일가 사업에 깊이 관여한 인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그 범행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김건희의 집사가 관여된 회사에 뭐 기업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게 아니냐를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최순실 문제가 터졌을 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같은 데다가 기업들이 돈 넣었던 거랑
구조가 유사한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도 봐야 된다 말은 하던데 그런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일괄 기각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은승 씨가 뭐 설립해가지고 지분까지 가지고 있는 IMS 모빌리티인가요? 거기서 이제 뭐 사모펀드 통해 가지고 이 이른바 이제 그 대기업하고 금융증권사로부터 이제 뭐 184억 투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검이 이제 그 IMS 모빌리티 그 공동 대표인가요? 뭐 조 대표랑 그 민 대표를 이제 뭐 그 구속 영장 신청했는데 이제 기각이 됐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법원이 이게 혐의의 중대성을 봤을 때 구속될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특검이 바로 다음 날 이제 좀 이례적으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 영장 재청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수사에서 되게 중요한 고비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배임 혐의를 규명을 해야지 이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실체 전반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유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게 과거 K재단하고 비슷하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투자라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 돈을 건네 이제 이른바 보험을 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돌려받을 거 사업 편의라든가 이런 걸 돌려받아 가지고 이권을 챙기려 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고 만약 이게 이제 특검이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검이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반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돈을 넣었던 기업에 속하신 분을 우연하게 이제 그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경위로 돈을 넣냐 했더니 물론 당연히 변소를 하죠. 금액이 이제 내부적으로 투자 검증을 해야 될 만하게 큰 금액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생각보다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면서 사실은 그 수사 강도라든가 이런 게 약간 좀 밀도가 우리가 봤던 김건희 특검의 여러 분야들보다 좀 약간 낮았던 게 아닌지라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아니 뭐 지금 저도 뭐 이거는 제가 단편적으로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지만 워낙에 김건희 혐의가 많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도 늘려달라고 하고 수사관들도 늘려달라고 하고 거기서 나온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좀 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워낙에 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게 나왔네. 그럼 이거 하다 보면 또 저건 누가 해? 뭐 이런 과정에서 약간 준비 부족이 생긴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우 선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이 김건희와 메간 매직을 긴 인물들을 보면서 이제 떠오른 말이 악어와 악어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윤석열이 악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소개된 인물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악어 같은 불의한 권력에 이제 기생해가지고 이 뭐 이권을 챙기는 악어새 아닐까. 근데 뭐 악어새는 오히려 또 좋은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공생관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권을 빨아먹으려는 이제 요충, 해충, 십이장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빨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사회의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구충약 먹고 빨리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 악어새로부터 이게 이 조공을 거침없이 빨아먹은 사람들, 윤건희 일당이죠. 이 사람들 보면서 이제 저는 SF 영화 듄에 보면 그런 괴물이 하나 나옵니다. 거대한 지렁이 괴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빨아먹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빨리 그 SF 듄 그 배경이 나온 사막 행성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이용욱 선배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겹치는데요. 똑같은 걸 써왔어. 그냥 그래도 제가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은 그 김건희, 윤석열 타락한 권력의 주변에 붙여서 떡고물 받아먹는 그 이권 챙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윤건이라는 똥덩어리에 붙은 기생충이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충, 촌충 그까지 똑같이 했었어요. 얘는 요충, 누구는 촌충. 아무튼 드라큘라 좀 바꾸시는가요? 기생충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근데 이제 고상한 척하는 기생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속에 이제 뭐 굳이 뭐 이제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고상한 척 뭐 풀 메이크업하고 했는데 뱃속에는 기생충밖에 들은 게 없는 존재들이겠죠. 뭐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